너, 우리의 일과 권리, 탐구생활, 우리 상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 책에서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제도는 무엇인가요? 희은이. 음, 그, 선생님, 제가 말해. 이 책을 다 못 읽어가지고, 그래서. 그래서 음, 뒤에 내용을 잘 모르는데, 음. 근데 일단 손부터 들었어? 무조건?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가 뭐야? 그래서 모르겠어요. 그런데 손을 왜 들어, 이 사람아? 자, 상하,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사람으로. 네. 제주와 관련된 게 어느 쪽이 나와요? 응, 자, 나 또 여기 넘어가? 다음 사람으로. 서연이. 나? 나는 그 월급을 한 달에 한 번 이상 그날에 정확하게 지급하는 게 인상 깊었던 것 같아. 소연이. 왜냐하면, 계속 얘기해. 왜냐하면 따로따로 주면 한 번에 뭘 사고 싶은데 한 번에 살 수가 없으니까. 소연이. 나도 월급을 제때제때 주는 게 가장 인상 깊어. 왜냐면, 뭐, 한 달마다 뭐 내야 할 돈도 있고, 뭐 생활비도 한 달마다 필요한 게 있으니까, 제때제때 안 주면 어려워질 것 같아서. 푸름이. 그렇게 살 권리가 있으니까 그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게 가장 인상 깊었어. 왜냐하면은 월급만 받아서는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다 하기 쉽지 않은데 기본소득을 조금이라도 지급해 주면은 그래도 좀 더 넉넉하게 살 수 있으니까 그 제도가 가장 인상 깊었던 것 같아. 하예. 하해. 이 책에서 다혜가 봤을 때 노동자들의 권리, 노동자들이 보장받아야 될 권리 중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게 뭐냐고 다혜. 어떤 권리가 보장된다고 생각해?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해, 다혜는? 잘 생각 안 나면 나중에 하고. 그럼 잘안 나요. 상하해. 저는 여기서 그만하고 외치는 권리가 좀 인상 깊게 나왔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위험하거나 그런 일을 안 하게 할 수도 있어요. 됐어요? 네, 수고했습니다. 피은이? 아, 모르겠다잖아. 자, 어, 상하 다 했어? 네. 뭐 한 가지 진행할 거였어. 자, 지금 여러분들이 노동자들이 갖는 권리에 대한 이야기를 쭉 했는데 사실은 이 책 안에 보면 여러 가지 권리가 나옵니다. 그중에 상하가 얘기한 권리를 우리가 뭐라고 불러? 뭐라고 불러? 작업 중지 권리? 작업주권이라고 그럽니다. 작업중지권. 그래서 자기의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을 때 그 일을 그만하라고 뭐 할 수 있는 권리? 요구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하는 점들이 이른바 중지권입니다. 자, 안타깝게도 우리 혹시 산재라고 들어봤어? 산재. 아니요. 자, 산재는 이거의 줄임말이야. 뭐의 줄임말? 산업재. 산업재해. 산업재해의 줄임말이에요. 그래서 한 해 우리나라가 산재 때문에 죽거나 다친 사람들이 너무나 많더라라는 얘기. 그래서 요즘에 이제 선생님 지금 갑자기 그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법까지 우리나라가 이제 정했어. 그 무슨 특별법인데, 그래서 만약에 어떤 그 사업장에서 이 사람이 죽거나 다치는 그런 사고가 나면 그 경영자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아주 강력한 그런 조치를 지금 만든 거야. 그 법을 시행한 거야. 우리나라의 그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나라가 이제 선진국이라고 얘기하는데 아직도 이렇게 산업재해 같은 경우가 많아서 죽거나 다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제 산재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 노력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노동자들이 작업 중지권. 노동자들이 놓고 봤을 때 저기 너무 위험해 보여. 안전이 확보되어 있지 않아. 그때 그 작업을 거부하고 그 작업을 멈출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권리, 이게 바로 작업 중지권이다. 자, 근데 문제는 요거에 대해서 두 가지가 문제. 하나, 작업 중지권을 갖고 있다는 거를 노동자 스스로가 모르는 경우가 있어. 법이 있어도. 그러면 효과가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 두 번째, 알고 있지만 말을 못해. 그 상황에서. 그 말하면 너 그래? 안 하려면 관둬. 회사를 잘릴 수 있어. 또는 분위기상 다른 사람들이 다 하는데 자기만 못한다고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알고 있지만 이야기하지 못한다라면 그건 역시 있으나 마나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지.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제 이런 작업 중지권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도 분명히 있어야 되고, 플러스 그거를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 이런 것들도 만들어져야 되고, 그 두 가지가 한꺼번에 된다는 거야. 그래서 좀 다른 얘기인데, 자, 요즘에 이거 들어봤어? 네. 육아휴직이 뭐야? 이 그 애가 아기 낳았을 때 휴직하는 거. 1년 아이를 돌보기 위해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회사를 쉬는 거야. 회사를 그만두는 게 아니라, 회사를 그만두는 것과 휴직하는 거, 이른바 사직하는 거하고 휴직하는 거의 차이가 뭐야? 쉬는 거 그만두는 사직은 아예 그 회사에 사표를 그만두는 거야. 휴직은 쉬는 거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면 다시 그 회사에서 받아줘야 돼. 복직이야. 복직할 그러면 의무적으로 받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치, 휴직은. 휴직. 어. 사직은 그 회사를 그만뒀기 때문에 그 회사에 다시 들어가려면 다시 시험을 봐야 돼. 다시 절차를 밟아야 돼. 하지만 휴직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야. 근데 육아휴직 주로 누가 할까? 남성이 할까? 여성이 할까? 여성. 거. 성, 그동안 여성이 너무 많이 했다는 거야. 그러면서 이게 성평등에도 어긋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육아휴직이 여자가 이른바 독방육아 이런 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요즘에 남성 육아휴직을 의무화하자. 남성 육아휴직 제도가 도입이 됐어. 그런데 아직도 그 부분에서 사회적인 분위기나 이런 것들 때문에 남자들이 육아휴직 뭐 이런 걸 하면은 사회에서 수근수근거리고 뭐야 그 핀잔 주고 막 이런 분위기 때문에 이거 그러니까 확산이 안 됐다는 얘기야. 그래갖고는 의미가 없다는 거지. 근데 점차적으로 어쨌든 남자들이 육아휴직 쓰는 거를 당연시한 어떤 그런 분위기가 점차 형성되고 있어. 그래서 그걸 너무나 뭐하게 여기는 거야? 자연스럽게 여기는 거야. 그런 식으로 이제 제도가 바뀌었듯이 아까 그 작업 중지권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야. 그 부분들이 사회적으로 확산될 때 그것들이 권리로서 갖게 되는 거고 이런 작업 중지권이 분명히 행사되어야 아까 말하는 그 산재,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나 아니면 부상 이런 것들을 줄일 수 있겠지. 자, 그 다음에 아까 또 누가 얘기했냐면 여러분들 얘기한 것 중에 자, 월급. 자, 임금과 월급의 차이가 뭐야, 혹시? 임금은 그 뭐지? 근데 월급은 그 월마다 주는 돈이고 음. 임금은 시간당 주는 돈 아닌가요? 자, 임금하면 우리가 임금님, 왕, 킹, 임금. 여기서 말하는 임금은 그 임금이 아니야. 자, 여기서 네. 말하는 임금은 노동한 뭐 대가로 받는 돈. 돈, 전부를 임금이라고 해. 근데 이 임금 중에서 월급은 뭐를 주기로? 한 달. 달을 한 주기로. 달. 근데 우리나라는 그래서 대부분 월급을 받아. 하지만 월급만 있는 게 아니라 뭐도 있어? 주급이라는 것도 주급. 주급은 그 축구 선수들이 받는 일마다 거. 일주일 단위로 받는 돈. 이를 보고 뭐라 그런다?
주급이라고 주급. 시급. 자, 시급이라는 것도 시급. 시간당 받는 돈. 시간당 받는 돈. 는 자, 그날 자기가 3시간 일했어. 그러면 뭐 1시간에 2만 원 받기로 했어. 그럼 3시간 일했으면 얼마? 6만 원. 6만 원. 이렇게 6만 시급 받는 거지. 그 다음에 일당이라고 일당. 일당은 뭐? 일당은 하루에 일해서 버는 하루 돈. 단위로 받는 돈. 그래서 뭐 이렇게 그 농장에 가서 뭐 일을 하기로 했어. 그런 사람들 일당 받아. 하루에 뭐 15만 원, 뭐 12만 원 이렇게 일당을 받아. 아니면 이렇게 뭐 공사 현장에 그 고용되어 있는 사람들 중에 그날 필요한 사람도 있어. 그 사람들은 하루 일당 받고 일해. 아니면 음식점 같은데 갑자기 설거지할 아줌 뭐 설거지할 사람이 필요해. 원래 그 일하던 사람이 아파가지고 못 나와. 그때 사장이 이제 하루만 와서 일할 사람, 그럴 때 이제 그 사람을 뭘 받고 일한다? 일당을 받고 일한다. 그래서 월급이니 주급이니 시급이니 일당이니 이런 것들은 다 뭐에? 이 임금을 받는 주기를 기준으로 해서 또 정하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권리 중에 하나가 이른바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뭘 작성한다고? 근로계약서. 자, 이 일을 어떻게 할 건가? 근로계약서 작성하는데 이 근로계약서는 누구랑? 사용자. 사용자는 다른 말로 고용주. 다른 말로 우리 흔히 말하는 뭐? 사장. 사장. 사장을 다른 말로 사용자를 사용자. 또는 사장을 고용주, 사장. 다 같은 뭐 비슷한 어떤 그런 의미야. 요 사람과 누구 사이에? 노동자, 직원. 직원. 노동자라고 하기도 하고 직원이라고 하기도 하고 노동자와 직원 사이에 뭘 작성해야 된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돼. 그럼 그 근로계약서의 내용 중에 바로 요 뭐가 들어가? 임금은 얼마인지, 시급. 얼마를 언제 줄 건지, 몇 시간 동안 뭐 할 건지, 일할 건지. 할 것인지, 건지. 휴가는 어떻게 할 건지, 작업 환경은 어떠한지, 작업 환경도 써요? 무슨 일을 하는지 등등 이런 거가 뭐 작업 환경은 뭐 일반적으로 다 쓰는 게 아니라 뭐 특이한 어떤 그런 상황 같은 경우에 어? 무슨 일을 하는지 어디서 하는지 이런 것들의 내용이 뭐야? 명시해서 그 쓰는 것들이 근로계약서라고 그래. 그래서 예를 들면 여러분이 편의점 알바를 하기로 들었단 말이야. 근데 사장님이 상하 보고 야, 너 우리 집 가서 집 청소 좀 해. 라고 하면 그건 뭐라는 거야? 근로계약 위반이라는 거야. 왜? 나는 일할 그 약속을. 편의점에서 일하기로 무슨 편의점에서 나는 손님들 뭐 하기로 일을 하기로 한 거야. 근로계약 자체를. 근데 나에게 그 사장 집에 가서 일하라? 그럼 내 근로계약이 있는 거지? 아니란 얘기야. 근데 이제 이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지. 이해가? 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게 네. 뭐요? 임금은 얼마로 할 건지, 언제 줄 건지, 아까 여러분이 말했던 월급 언제 할 건지. 그래서 지금은 그런 일이 많이 사라졌는데, 과거에, 지금도 있어, 솔직히. 지금도 그 월급을 제때 안 주는 거예요. 자꾸 막 뒤로 미루는 거예요. 특히 노동자들은 월급 받아가지고, 그 월급 가지고, 집세도 내야 되고, 각종 전기요금, 뭐, 수도요금, 공과금도 내야 되고, 식비도 써야 되고, 뭐, 부모님 용돈도 내야 되고, 막 한 달에 쭉 쓴 돈이 있단 말이야. 근데 그 돈이 제때 안 들어와 버리면, 생활이 상당히 어려워지게 된다는 거지. 그런 점에서 이제 그 월급을 사실 제대로, 사장은 지급할 의무가 있는 거고, 직원은 당연히 일을 했으면 그 월급을 받을 권리가 이렇게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2등 하겠습니다. 여기에 그 전태일이 대통령한테 편지를 쓰는데 만약에 자신 전태일이라면 그거에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쓸 건가요? 저는 노동하는 환경을 좀 개선해달라고 말할 것 같아요. 서연이.
저는 노동을 하면서 뭐 몇 시간에 한 번씩 쉬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할 것 같아요. 상아. 저도 노동 환경이 조금 많이 개선됐으면 좋겠다고 쓸 것 같아요. 소연이. 저도 마찬가지로 노동 환경이나 그런 게 좀 개선이 돼야지 좋다고 말할 것 같아요. 다예. 저는 작업 시간을 좀 줄여달라고 할 거고, 쉴 수 있는 날을 주라고 요구했을 거예요. 푸르미. 그리고 또 그 일하는 시간에 비해서 너무 그 여자나 어린이들한테는 너무 임금을 적게 주는 것 같다고 말할 것 같아. 끝입니다. 자, 우리가 전태일 뒤에 이제 뭐가 붙어? 열사? 전태일 뒤에 전태일 열사라는 말이 붙습니다. 10살? 열사. 그래서 우리가 안중근 의사, 뭐 유관순 열사라고 얘기하는데 전태일이라는 분은 서울에 지금은 이제 청계천 해가지고 사람들이 그 뭐야 산책하고 뭐 이런 곳으로 바뀌었는데 원래 그 청계천을 한때 이제 그 위에다가 도로로 만든 적이 있었어. 근데 거기 덮어가지고 만든 덮어가지고. 인공하천이라고. 그렇지. 덮어가지고 도로로 만들고 그리고 그 옆 주변에 예전에 이렇게 뭐야 옷 만드는 그런 공장들, 재단하는 어떤 그런 공장들이 아주 많이 있었어. 그래서 전태일이라는 분은 재단사. 옷감 자르고 뭐 이렇게 알맞게 자르고 하는 그런 재단사였어. 그런데 그 당시에 전태일이 22살, 22살의 나이였고, 선생님은 몇 살이었냐면, 응애 하고 태어나갖고, 빨가벗고 기어다니지도 못했다. 쌤이 그냥 이렇게 뭐야, 누워있다가 이렇게 겨우 뒤집기 정도 아마 했을지도 몰라. 그만한 때였어. 그만한 때에 이 전태일이라는 분이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라고 외치면서 자기 몸에 석유를 뿌리고 스스로 불태웠어. 스스로 불태워서 그걸 보고 우리가 이제 분신이라 분신 자기 몸을 불태우는 걸 분신이라고 그러는데 분신을 했는데 그 이유는 아무리 자기가 근로기준법 준수하라고 얘기하다 해도 아무도 관심 갖지 않아. 그러니까는 사회에 그래서 이제 그 분한 마음 도 있고 제발 관심 좀 가져주세요 맞아. 하고 호소하는 마음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마음이 합쳐서 자기 몸에 스스로 불을 질러서 결국은 돌아가신 그런 분이고 이 전태일 열사가 그러한 희생을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제서야 그 청계천의 그 노동자들의 삶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어. 얼마나 장시간 막 아침 6시, 7시부터 일해서 밤 10시, 11시까지 막 16시간씩 일하고 막 그랬어요. 어? 그렇게 길게 얘기하는데 그런데 월급은 너무나 뭐하고 조금밖에 안 되고 덥고. 게다가 작업 환경이 거기가 그 옷감 같은 거 하면 먼지가 엄청나게 많이 나는데 환풍기 이런 거 제대로 없고 그 작업 환경도 너무 아, 열악하고 그 다음에 뭐 다쳐도 그냥 내쫓고 뭐 저기 한다고 뭐 때리고 성희롱하고 이런 일이 너무나 뭐해 비일비재했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당시에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은 법으로는 잘 돼 있었어. 8시간만 일해라. 뭐 월급은 얼마를 줘라. 법에는 다 돼 있었어. 근데 노동자들이 그 법을 몰랐고 안다 하더라도 그걸 지키는 사람이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법이라도 뭐해라 지켜라 라고 호소했던 그런 전태일 열사인 걸 볼 수 있고 이 전태일 열사가 바로 이 책이 이제 노동과 노동 인권 이야기가 되는데 바로 노동 운동의 선구자 가장 앞장선 인물. 그래서 이 전태일 열사의 어떤 그런 외침 덕분에 사람들이 깨어난 거야. 자기들이 뭘 생각을 갖게 된 거야. 그러면서 이제 이른바 노동운동이 활발해지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현재 노동 현장이 과거에 비하면
과거에 비하면 상당히 많이 좋아진 그런 상황입니다. 자, 과거에는 뭐야? 우리나라 점수 100점 만점에 과거에는 10점, 20점이었다는 거야. 근데 지금은 노동 개선 점수가. 70점, 80점 정도 되는 거야. 그러면 10점, 20점이었다가 70점, 80점 되면 당연히 뭐야? 엄청 좋아진 거잖아. 네. 하지만 70점, 80점이 끝이야? 아니잖아. 90점, 100점도 있잖아. 그러니까 네. 아직도 우리는 배고프다 해서 노동자들이 아직도 뭐야? 우리가 인권을 더 향상시켜야 된다. 노동자의 권리를 더 향상시켜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바들이 있는 거고, 이 책은 바로 그러한 주장을 담은 그런 책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 됐습니까? 네. 여러분들이 전태일 열사는 기억을 해두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도 서울 청계천에 가면 그 전태일 열사 동상도 있고, 거기 가면 전태일 열사 그 박물관 기념관도 있어. 나중에 여러분들 혹시 청계천 가게 되면 뭐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3등 하겠습니다. 그럼 차별받는 이유 중에 가장 가까이 큰 이유가 무엇이라고 가까이 되고 천천히. 노동자들이 차별받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해? 한 번만 더 말해줄 수 있으세요? 혹시? 노동자들이 차별받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해? 노동자들이 차별받는 이유. 선생님, 음, 저 화장실 좀 다녀와도 되나요? 아유 가지 말라면 안 갈 거야? 빨리 가야지. 다음에 빨리. 들었어? 그러면 진행해. 네. 서연이. 차서연. 나는 이제 그 사람을 위해 일하기 때문에. 그러면 진행해. 제가 질문이 노동자들이 차별받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서연이 얘기했고 이제 진행하라고 부르마 다음. 다혜. 다해. 음, 돈, 돈을 적게 받는 거. 그러면 진행해. 네. 상아. 저는 약간 택배 기사 같은 노동자로 인정 못 받는 게 가장 큰 차별이라고 생각해요. 휘은이 있나? 누구? 휘은이요. 있는. 아직 안 왔고. 나는 야 나는 소연이 안 했잖아. 소연이 안 했잖아. 부르마. 소연이. 저는 성아처럼 우리 주변에 꼭 필요한 존재인지도 노동자로 인정 못하는 게 가장 안타까운 것 같아요. 나도 상아나 소연이처럼 택배기사 같은 사람이 노동자로 인정 못 받는 게 가장 큰 차별일 것 같아. 끝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상하 소연이 푸르미가 얘기한 그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 불러? 어, 아, 특수고용. 특수고용 노동자. 특수고, 자, 특고라고 그래. 보통 특고. 특자하고 여기 고자만 빠서 네. 특고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날 수 있는 특수고용 노동자 중에 아까 말했던 택배기사. 그 다음에 여러분들 중에 혹시 저기 하는 사람 있어? 학습지, 뭐요? 눈높이 수학이나 뭐 재능 수학이나 뭐 무슨 장원 한자리 이런 거 하는 사람 있어? 다 해, 뭐. 눈높이 학습제예요. 그 학습지 교사.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별 상관이 없는데, 골프장에 가면 골프 치는 거 도와주는 캐디가 있어, 캐디. 아, 골프장 캐디. 이런 사람들이 다 사실은 택배기사, 뭐, 한진택배다, 뭐, 대한통운택배다, 이렇게 그 택배회사의 직원으로 우리가 알고 있잖아. 그럼 그 회사에 다니니까 그 회사의 직원이니까 당연히 그 사람들이 뭘 받을 거다? 월급을 받는 노동자일 거다라고 생각을 해. 근데 그 사람은 월급을 받는 노동자가 아니라는 거야, 법적으로는. 법적으로는 아니고, 그 사람들은, 그
각각이 대리점이라는 거예요. 대리점. 이 학습지 교사도 눈높이 수학이라는 대교 눈높이 수학의 회사원 직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직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그 학습지 교사 한 사람이 작은 사업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습지 교사이면서 동시에 뭐라는 거야? 쉽게 말하면 사장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 택배 기사도 자기가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사장이라고 생각해. 법적으로는. 근데 사장인데 골프 캐디도 법적으로는 쉽게 말하면 사장이라는 거야. 1인 사업 사장.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노동자가 아니라는 거야. 근데 일하는 거 보면 사장 같아? 학습지 교사를 보면 여러분이 사장이라고 생각해? 아니요. 기사를 보면서 여러분이 사장이라고 생각해? 아니요. 그렇지 않아. 양념 같은 데도 어. 학습지 교사가 있거든요. 어? 어. 양령에도 학습지 교사가 있는데 어. 양령에 원장님 있잖아요. 양령학원 같은 데는 그 학원에, 물론 그 근로형태를 쓰면 어떤지 모르겠지만, 거기 학원에 이제 그 학원에서 그 원장의 지시를 받아서 그 학습지 뭐 이렇게 봐주고 뭐 가르치고 그러면 그건 아마 양령학원의 직원일 가능성이 크고, 눈높이 수학 같은 경우는 자기가 이제 그 몇 명을 맡았으면 그 몇 명을 맡은 거에 대해서 자기가 그 한 만큼 자기가 돈을 받고 학주 회사에는 뭐 몇 대 몇으로 돈을 나누고 뭐 이런 식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뭐 그 피자 가게 같은데 그 체인점 있지. 아니면 무슨 뭐 BHC라던가 BBQ라던가 이런 치킨집 있잖아. 그 치킨집에 있는 분들은 사장님이잖아. 그 치킨집 운영하는 사장님이라고 생각하잖아. 그런 것처럼 그 학지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하나하나가 그 근로계약 형태가 그 회사와 이 뭐야 캐디가 회사와 학습지 회사와 이 택배 직원이 계약을 맺어서 그렇게 해서 이 일을 이렇게 하청을 줘서 하게 된 어떤 그런 관계로 세팅이 돼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뭔데 노동자인데 근로자인데. 그런데 고용 형태로는 노동자가 아니라고 하기 때문에 노동자 대접을 받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른바 노동 3권, 단결권, 단체 구성권, 단체 행동권 이런 걸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점들을 이 책에서는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그 특수고용 노동자를 뭐라고 설명해야 되는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직원이면 이런 거야. 그 사람이 하루에 일을 100개를 하던 50개를 하던 관계없이, 그러니까 뭐 아침에 8시부터 저녁에 5시까지다. 그럼 그 시간 동안만 일하고 월급이 뭐 200만 원이다. 그럼 200만 원 정해진 월급만 받아가야 되는 거야. 직원은. 근데 택배 기사들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야. 자기가 그날 택배 물량을 뭐 50개를 받았다. 100개를 받았다. 그럼 자기가 그 50개 받으면 하나당 뭐 1,000원씩 받기로 했다. 그러면 왜 뭐 이렇게 적어요? 5만 원을 받는 거고, 근데 뭐 100개를 하면 10만 원을 받는 거고, 뭐 200개를 하면 20만 원을 받는 거고, 이런 식으로 그 계약돼 있기 때문에 그 계약된 것만큼에 따라서 돈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월급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동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서 노동자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법적으로는. 근데 우리가 봤을 때는 상식적으로는 그걸 노동자로 봐야지 왜 그 노동자가 아니냐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갈등이 이렇게 있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노동자면 뭐 예를 들면 그 해고됐을 때 그걸 뭐라고 그러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실업수당 뭐 이런 걸 받는다던가 아니면 퇴직금 끝나고 퇴직금을 받는다던가 이런 게 있는데 학습지 교사라던가 택배 직원이라던가 이런 사람들은 뭐도 없는 거야? 그런 저기가 없는 거야. 실업 그게 없어요? 퇴직금도 없고, 그다음에 자기 자영업자이기 때문에 뭐 실업급여 이런 것도 없고, 그다음에 나중에 그 예를 들면 뭐 의료보험 같은 걸 낼 때도 의료 건강보험료 낼 때도 그 노동자면 회사가 노동자가 반반씩 내거든. 근데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다 내야 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어쨌든 노동자들이 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권리를 제대로 못 누리는 점들 그런 점에 대해서 이 책에서는 이제 지적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는 직원을 고용하면 돈을 월급 주는 거 외에 여러 가지 드는 게 많아. 그러다 보니까 직원을 고용하지 않고 이렇게 뭐 특수고용 형태로
그런 식으로 이제 하게 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습지 교사나 이런 사람들이 자기들을 뭘로 인정해달라? 노동자로 그 인정하고 노동자. 그럼 그 사람들은 되게 법에 대한 혜택도 못 받는다 돼 있었잖아요. 뭐라고? 법에 대한. 법에 대한 노동기본법 혜택도 못 받는다 돼 있어요. 음, 있잖아요. 음. 그러면 그것도 못 받는 거예요. 그 최저임금. 아니지. 최저임금이라고, 그 사람도 임금이 아닌 거지. 최저임금이 아니지, 그 사람들은. 자기가 일한 만큼 가져간다니까? 아까 택배를 자기가 하루에 50개 했냐, 100개 했냐, 200개 했냐에 따라서 그 한 일만큼 가져간다고. 골프장 캐디가 손님 몇 팀과 라운딩을 했냐에 따라서 그거에 따라 가져가는 거지. 시간당 얼마씩 받는 게 아니라고, 그 사람들. 어, 학습지 교사도 시간당 얼마씩 받는 게 아니라 내가 하루 종일 몇 명을 가르치냐에 따라서 돈이 달라진다고. 최저임금 개념이 아니라. 상하 이해가? 네. 그 사람들은 최저임금과 관계가 없는 거지. 직원 그 노동자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그 최저임금은 노동자들, 직원이 한 시간에 최소한 이 정도는 받아야 된다는 것들이 최저임금인데, 그 사람들은 그 이른바 자영업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노동자가 아닌 걸로 여기기 때문에 최저임금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월급을 받는 게 아니야, 쉽게 말하면. 자기가 번만큼 가져가라는 거야. 그 부분이 다른 겁니다. 자, 근데 어쨌든 그 사람들이 많이 그 회사와 싸워가지고 노동자로서 어떤 그런 권리를 조금씩 확보해가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쌤이 뭐 노동법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어디까지 지금 그분들이 자기의 권리를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확보했는지는 모르겠어. 근데 어쨌든 지속적으로 그 회사를 상대로 해서 싸움을 했다는 것들을 알고 있습니다. 다음 누구야? 네 번째요? 어, 저요. 네. 일을 뽑을 때 나이를 제한해서 뽑는 건 법으로 제한돼 있는데, 만약 내가 어른이 돼서 알바를 할 때 나이 제한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만 유리한 제한에 걸려서 일을 못하면 당, 너의 기분은 어떨 것 같아? 서현이. 차서연. 음, 나는 되게 억울하고 기분 나쁠 것 같아. 하예. 나는 이유 없이 일을 못하니까 왠지 화가 났을 것 같아. 푸름이. 가까이 대고. 하고 있을 것 같아. 상아. 나는 매우 짜증나고 슬프고 고소하고 싶을 것 같아. 혜은이. 나도 서연이처럼 좀 억울하고 화가 날 것 같아. 나도 억울할 것 같아. 왜냐면 똑같이 일하는 건데, 다른 사람한테만 유리한 조건을 하면 당연히 억울할 것 같아. 됐어요. 네, 수고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와 관련돼서 우리가 이른바 차별금지법이라는 것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차별을 금지되고 요즘에 또 이제 새롭게 도입하려고 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른바 블라인드 면접, 블라인드 채용이라고 아, 해서 뭐 나이라던가 이런 거를 적지 않는 거예요. 학교 이런 거 적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대학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서류 면접에서 그냥 다 탈락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고 좋은 대학 가라고 하는 이유가 어? 좋은 대학 못 나오면 여러분이 어떤 기업에 서류를 나 뽑아주세요 하고 서류를 넣는데 아예 면접을 보거나 시험 볼 기회 자체를 안 줘버려요. 그냥 서류에서 그냥 무조건 뭐해? 탈락시켜버려요. 좋은 대학이 아니면. 물론 이제 우리가 인기 있는 그런 회사 같은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회사 입장에서는 그 많은 사람들을 다 시험 보는 것도 다 돈 드는 거예요. 다 일이야, 일. 그러다 보니까 뭐야? 좋은 대학 나오는 애들 중에서 뽑겠다라는 거야. 그럼 회사 입장이 이해 안 되는 바는 아니란 얘기예요. 자, 그런데 좋은 대학 나왔다고 해서 꼭 그 사람이 뭐야? 실력이 뛰어난 사람이라는 법이 없다는 거야. 즉, 좋은 대학에도 1등부터 100등까지 있잖아. 좀 이게 네. 우리들이 우리들이 흔히 말하는 별로 안 좋은 대학에도 1등부터 100등까지 있잖아. 그러면 좋은 대학의 100등이 좋지 않은 대학의 1등보다 꼭 실력이 뛰어나다고 볼 수는 없다는 거야. 됐어요.
두 번째, 좋은 대학을 가고 안 가고의 어떤 그런 부분은 고등학교 때의 실력을 갖고 하는 거잖아. 네. 근데 대학 생활을 또 어떻게 했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실력이 뭐해? 바뀔 수 있잖아. 달라지. 달라져요. 근데 어느 대학을 나왔다는 것 이유만으로 누구는 시험 볼 기회를 주고 누구는 시험 볼 기회도 안 주고 이러한 것들이 차별이고 문제라는 거예요. 또 옛날에는 지금도 뭐 그런 게 있긴 한데 지금 많이 없었는데 나이 제한을 뒀어. 몇 살이야, 몇 살부터 몇 살까지만 이라고 그 나이 제한을 두고 그 부분에서 이제 그것도 같은 거지. 50세라고 해서 30살보다 꼭 뭐야 체력이나던가 이런 게 부족해? 아니요. 아니요? 아니야. 30세, 20살인데도 4, 50살보다 더 힘이 없는 20살도 있는 거고 60세인데도 20살보다 더 건강한 분도 계신 거고 그런 점에 있어서 나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제한을 두지 말아야 된다. 뭐 외모 뭐 이런 것들을 따지지 아니하고 오로지 그 사람의 실력, 그다음에 그 회사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뽑아야 된다라고 이제 주장하고 있고 그런 주장이 과거에 비하면 현재는 많이 현장에서 이렇게 개선되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무래도 보통의 경우는 50살 먹은 사람보다 20살 먹은 사람이 더 뭐해? 더 체력이 좋을 가능성이 높잖아. 높아요. 높아요. 아무래도. 일도 더 빨리빨리 신속하게 할 가능성이 높잖아. 높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모든 직종에서 그런 건 아니지만 젊은 사람들을 더 선호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들은 사실입니다. 자, 푸르미도 그러잖아. 우리 독수리 선생님이 20살 오빠였으면 얼마나 좋았을 텐데. 늙은 아저씨라 좀 그래요. 그러잖아. 푸르마. 어? 안 그래? 이봐, 푸르미 괜히 막 이렇게 마이크 멀리서 얘기하잖아. 가까이 되면 선생님 상처받을까 봐. 자, 다음 하겠습니다. 누구야? 서연이. 만약에 너희들이 일을 열심히 밤을 새서까지 했는데 돈을 그만큼 안 받으면 기분이 어떨 것 같아? 나는 열심히 밤을 새면서까지 했는데 돈을 못 받으니까 사장한테 따질 것 같아. 피은이. 나도 밤을 새서까지 열심히 했는데, 안 받으면은 좀, 이제 그 일을 별로 하고 싶지 않을 것 같아. 상아. 난 그 회사에서 은퇴할 거야. 소현이. 나는 어차피 일을 하려고, 아니, 돈을 벌려고 일을 하는 건데, 그 돈을 제대로 안 주면 기분이 엄청 나쁠 것 같아. 아예. 앞으로 일을 계획하게 있을 것 같아. 푸름이. 그 사장한테 따지고 사장이 만약에 계획 안 준다고 하면 고소할 것 같아. 끝이. 네, 수고했습니다. 다음 누구야? 다혜. 너희들은 이 책을 읽고 알게 된 게 뭐야? 다시 한번 얘기해 줄 것 같아. 이 나는 책을 읽고 뭐라고? 이 책을 읽고 이 책을 읽고 새롭게 안 내용이. 새롭게 알게 된 사실. 진행해. 나는 그만 외치는 것도 권리라는 것을 알게 됐어. 그만이라는 말은 그냥 평상시 쓸 줄 알았는데 그것도 권리에 포함된다는 것을 새로 알게 됐어. 상아, 나는 그 학습지 채점이랑 그런 사람들은 노동자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게 그것을 처음 알았어. 피은이, 저는 이 노동 이거 때문에 시위까지 했다는 걸 알게 되었어. 소연이, 나는 그, 일을 뽑을 때 나이 제한을 하면 그게 불법인지 처음 알았어. 서연이, 나는
그 월급을 제때 안 주면 고소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어. 푸름이 프랑스 최근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인 의무 고용 제도를 만들어 시행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처음 알았어. 알았어요. 자, 여러분들이 한 얘기 앞에서 거의 대부분 다 했고, 지금 푸르미가 한 얘기하고 휴윤이가 한 얘기를 우리가 아직 안 한 것 같아서 그 얘기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푸르미가 뭘 알게 됐다고?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인 의무 고용 제도를 만들어 시행하기 시작했다. 자, 그렇지. 자, 누구에게도 권리가 있다는 거야? 노동 권리가 있다는 거야? 장애인, 장애인들에게도 노동할 권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장애인들에게 노동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우리가 헌법상에 권리가 있어. 권리 중에 바로 이렇게 노동할 권리, 근로할 권리. 아니, 뭐 일하려고 하는 게 뭐가 권리냐. 근데 이게 아주 엄청난 권리야.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마음대로 일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없어. 왜요? 외국인들 우리나라에서 와서 마음대로 못 해. 외국인들 우리나라에서 일하려면 특별하게 그 비자를 받아야 돼. 그것도 종류가 이렇게 있어. 무슨 일을 할 수 있는 거다라고 해서 그럼 그것만 할 수 있는 거야. 반대로 우리 상아가 미국에 유학생 갔어. 유학 갔는데 그곳에 가서 자기가 돈 벌려고 어떤 회사에 취직했어. 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없어. 없어요. 상아는 미국에 유학 갈 때 유학 비자로 간 거야. 왜 다 없어요? 공부만 해야 되는 거야. 거기에 회사에 취직하려면 노동 비자를 따로 받아야 돼. 물론 약간의 아르바이트 이런 건 그냥 할 수 있어. 근데 정식 회사에 취직하거나 이런 것들은 비자 자체를 다른 걸로 받아야 돼. 왜 그러냐? 그 나라의 노동자들의 권리를 뭐하기 위해서 보호하기. 부당하게. 그래서 그 노동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그 권리를 외국인들한테까지는 주지 않는다는 거야.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그 사람들은 그 노동과 관련된 그런 비자를 받는 거야. 허가를 받는 거야. 노동 허가를 받는 거야.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회사 들어가는데 정보로부터 무슨 허가를 받아야 돼? 아니요. 아니라는 거야. 그런 점에서 이게 노동할 권리라는 것들도 중요한데, 그런데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 우리나라 시민들 중에 누구도 있다? 장애인들도 있다라는 얘기야. 그런데 회사 사장님들이 장애인들을 고용하는 거를 좋아해, 꺼려해? 그래. 어린이요. 꺼려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거야, 그동안. 왜? 왜 꺼려할까? 뭐 일할 때 일할 뭐 때 떨어질 거라고. 불편하니까. 장애인들이 아무래도 몸이 불편하다 보니까 비장애인보다 이 일을 능률적으로 잘하지 못할 거다라는 어떤 그런 편견이 있는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장애인들이 와서 일하려면, 저 휠체어 노동자가 와서 일을 하려면, 휠체어 장애인이 와서 일하려면 계단을 어떻게 해야 돼? 엘리베이터로 가요. 계단 엘리베이터를 바꿔야 돼. 경사로로 바꿔야 돼. 돈 들잖아.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장애인들에 대한 고용을 하지 않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장애인들이 일이 할 수 없으니까 어려에 빠지고 이런 것들이 악순환이 되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장애인들도 의무적으로, 예를 들면 100명이 회사다. 그럼 그 중에 한두 명은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들이 더불어 살아가는 어떤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장애인 고용법을 실시를 하고 있어,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그 다음에 장애인도 역시 장애인이란 이유로 뭐 받아서는 안 된다?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 그걸 오해하지 마. 차별하지 말라는 얘기가 이런 거야. 어, 상하가 어떤 일을 10개 했어. 장애인이 어떤 일을 5개 했어. 그럼 상하하고 장애인하고 월급 똑같이 주라는 거야? 차별하지 말라는 게? 아니요. 아니요. 그건 차별이 아니야. 10개 일했으면 상하에게 10개를 주고 5개 하면 5개 주고 그건 차별이 아니야. 차별은 상하도 10개 일하고 장애인도 10개 일했는데 그 장애인한테 월급을 조금 주는 거야. 이런 게 뭐라고? 차별. 이해가 뭔 말인지? 네. 그런 응. 점에서 우리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어떤 우리가 회사에서 널 받아준 것만 해도 고마운 줄 알아. 넌 장애인이니까 너 월급 조금 받아. 이런 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장애인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들이 어쨌든 자꾸 세상에 나와서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장애인들 고용을 촉진시키고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는 야, 너 장애인 고용해? 라고 하면 회사 입장에서는 싫은데 근데도 법에 너 안 하면 너 혼나? 그러니까 억지로 하는 것도 있지만 그러면 제도가 확산이 안 돼. 그래서 정부에서는 인센티브를 줘. 너 장애인 고용 잘하면 세금 좀 깎아줄게. 너 장애인 고용 잘하면 너 월급을 우리 국가에서 뭐 해줄게? 보조해줄게. 50만 원 내가 우리가 보조해줄게. 그럼 나머지 금만 더 해갖고 네가 해줘. 이런 식으로 함으로써 장애인들이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또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피은이가 아까 시위? 피은이는 뭘 네. 하겠다고 그랬어? 그 여기 이거 그 노동자 이거 때문에 다 한국도 시위를 하고 영국도 시위를 했다는 거야. 한국도 시위라고 영국도 시위했다. 그게 무슨 말이지? 노동절 말합니까? 노동절? 5월 1일 메이데이? 네. 자, 5월 1일 메이데이라고 얘기하고 우리나라에서는 노동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과거에는 한때는 근로자의 날이라고 얘기하기도 했는데 혹시 여러분들 근로자, 노동자 차이를 아는 사람 있어 혹시? 노동자는 근로자는, 모르겠다. 자, 근로자는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래? 노동자는 말 그대로 뭐 하는 사람? 노동하는 노동하는 사람, 사람. 뭘 받고? 돈을 받고, 그 임금. 임금을 받고. 아이고. 그런데 근로자는 이 근자가 무슨 근자면 부지런할 것자, 부지런할 것. 일어날 건 부지런히 뭐 하는 사람? 노동하는 일하는 사람. 사람. 일하는 사람. 이걸 뭐, 그러니까 임금 받고 일하는 노동자, 일하는 사람을 노동자라고 부르는데, 일하는 사람. 근데 그 중에서 뭐 하는 사람?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이 근로자야. 그럼 이 근로자라는 말은 사장님들은 근로자를 좋아할까? 노동자를 좋아할까? 노동자? 아니 근로자. 근로자를 좋아하지. 야, 근로자. 너는 근로자라고 불리는 순간, 넌 무조건 뭐 해야 돼? 열심히. 해야 돼, 열심히. 너 근로자인데 네가 왜 열심히라는 게 기본 세팅이야. 그 열심히 일 안 하면 기본도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그 근로자는 누가 만들어낸 말이다? 사용자, 고용주, 사장이 만들어낸 말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근로자란 말을 쓰지 말자. 우리는 그냥 뭐 하는 사람이다? 일하는 하는 사람. 노동자다. 그래서 노동자. 그래서 예전에 우리나라가 그 메이데이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 한때도 있었어. 근데 지금은 이제 정식 명칭이 뭘로 바뀌었어? 노동절로 바뀌었다는 거야. 근데 이런 그 노동절이 어떻게 생겨났냐? 이 책에는 그 노동절이 생겨난 뭐에 대해서 유래, 그 출발점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그 있었던 어떤 그 일로 인해서 그때부터 이제 노동자들의 단결의 어떤 그런 중요성이 부각이 되면서 노동자들이 자기들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 싸우고 그런 것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5월 1일을 노동절로 정하고 있고 학생인 여러분들은 노동자가 아니기 때문에 학교를 그냥 갑니다. 근데 아마 여러분 아빠들 중에서 회사 다니시는 분은 5월 1일 날 뭐해? 노동절이라고 쉽니다. 회사를 쉽니다. 그래서 아 공휴일은 아니야. 공휴일은 공무원들을 기준으로 해서 공적인 어떤 그런 기관이 쉬는 게 공휴일인데 대부분의 어떤 기업, 은행이라던가 뭐 회사라던가 이런 것들은 노동절을 거의 쉬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절 행사를 하게 되지.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노동절까지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다 했나? 아니면 남은 사람 있나? 한것 같아요. 다 했어? 맞아요. 어? 자, 이 책에 보면 아까도 선생님이 잠깐 얘기했는데 제일 중요한 이야기인데 여기 책에 보면 좀 뒤에 나왔는데 뭐가 있다? 노동 3권, 노동자들에게 세 가지 중요한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책을 읽었으면 노동 3권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알아뒀으면 좋겠고 요거 여러분 나중에 학교에서
사회 시간에도 다 배우고 시험도 볼 어떤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또 잘 알아뒀으면 좋겠습니다. 자, 노동자의 권리, 노동 3권 뭐가 있을까? 책으로 치면 103쪽부터 시작되는 제 2장의 3챕터. 여기 103쪽에 나와 있습니다. 103쪽에. 음, 책이 다를 수 있는데 어쨌든 찾았어요. 103쪽. 찾았어요. 자, 뭐야? 페이지는 똑같아요. 노동자는 음, 노동 조건의 향상, 노, 노동자는 노동 조건의 향상을 위해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 자, 교섭권, 결국 뭐? 푸름이 첫 번째 뭐 무슨 권? 행동권. 어, 첫 번째 무슨 권? 단결권이라는 단결권. 게 있어. 두 번째, 단체권, 교섭권, 그렇지. 단체 교섭권. 셋째, 행동권. 단체 행동권. 요게 바로 노동 3권입니다. 요 세 가지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뭐? 단결권, 단결. 단결, 두 번째, 단체 교섭권, 단체 교섭, 세 번째. 단체 행동권. 자, 지금 상아가 선생님한테 뭐 할 얘기가 있어. 선생님, 제발, 그 수업할 때 옷 좀 멋있는 거 좀 입고 주세요. 그게 옷이 뭐예요? 아우, 내 눈 버려요. 라고 얘기하는데, 야, 입 닥쳐. 뭐 어디 선생님 옷에 대해서 네 지적질해, 임마. 공부나 열심히 해, 이 자식아. 하고 선생님이 아주 그냥 개무시해 버리더란 얘기야. 응? 그러면 상아가 깨깽하고 윙 하고 그냥 이러더란 얘기야. 그래서 혼자서 얘기해봤자 선생님한테 그 말이 통하더라, 안 통하더라? 안 통하더라. 즉, 노동자들이 1대1로 사장한테 가서 얘기해봤자 씨알도 안 먹겠다는 얘기야. 그래서 상하가 소연아, 푸르마, 서연아, 희윤아, 다혜야, 우리 뭐 하자? 단결하자. 생겼어? 단결해서 우리 팀을 만들자.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만든 걸 보고 우리가 뭐라고 그래? 노동자들이 만든 걸 보고, 푸름이 뭐? 노동조합, 그렇지. 노동조합,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는 권리,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는 권리, 그걸 보고 우리가 뭐라고 그런다? 단결권, 단결권이라고 단결. 우리가 뭉칠 거야. 우리가 나 혼자는 약하지만 우리가 뭉치면 엄청나게 강력한 강한 파워가 될 수 있어. 라고 해서 서로 뭉칠 수 있는 어떤 그런 권리. 그걸 보고 우리가 단결권,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는 권리가 단결권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 각 회사에 노동조합들이 만들어져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가입하는 것은 의무다, 의무가 아니다? 의무가 아니다. 의무가 아닙니다. 선택입니다. 자기가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싶으면 가입하고 가입하고 싶지 않으면 가입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나라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에 엄청나게 많이 가입돼 있다. 별로 가입돼 있지 않다? 할 때 있지 않다. 별로 가입돼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럼 우리나라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에 가입돼 있지 않냐? 노동조합에 대해서 우리가 과거로부터 자꾸 노동조합 하면 그거 빨갱이야. 공산당이야. 그 노동조합 하면 나쁜 놈들이야. 이런 왜요? 부정적인 인식이 너무 커. 왜?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정부가, 뭐, 어떻게 여러분이 들을지 모르겠지만, 주장이야, 주장. 주장에 따르면, 정부가 노동자의 편을 들어줘. 이 고용주, 사업장, 사장님들의 편을 들어줘. 노동자, 그동안 우리 정부가 노동자의 편을 들어줬으면 좋겠는데, 그동안 우리 정부는 노동자의 편을 들어주기보다는 사업주, 사장님들 편을 더 많이 들어줬어. 정부는 무슨 이유로 그랬냐? 회사가 잘 되어야 우리나라 국력이 뭐 한다? 세금, 커진다. 그 삼성이 회사가 잘 세금을 돼야 내야지. 우리나라가 잘 나간다. 그러니 삼성이 잘 나갈 수 있도록 삼성 편을 많이 들어주는 거예요. 그 삼성의 누구들보다? 노동자들보다. 이해가? 네. 그러다 보니까 노동자들의 권리를 주장하는 노동조합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노동조합을 뭐야? 탄압한 거야. 그래서 노동조합 하는 놈들은 빨갱이다. 어? 노동조합 하는 놈들은 나쁜 놈들이다. 그 노동조합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노동조합에 가입할 생각을 잘 못하는 경우가 있어. 두 번째로는 노동조합에 가입하면 보통 조합비를 내, 조합비. 회비를 내. 그 회비가 뭐해서? 아까워서. 어? 그래서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 또 회사가 그 노동조합 파괴 공작, 노동조합을 좀 이렇게 없애려고 그 공작을 벌여서 예를 들면 소연이가 막 노동조합을 가입을 해. 그럼 소연이를 회사에서 뭐해? 해고시켜버려. 응? 또 뭐 다혜가 노동조합 한다고 막 그래. 그러면 다혜는 승진 안 시켜. 그 푸르미는 난 노동조합 아닌데요. 그러면 막 푸르미는 승진시켜줘 버려. 그럼 그런 그것도 일종의 차별인 거죠. 그렇지. 지금은 그렇게 하면 회사가 처벌받습니다. 지금. 근데 과거에는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알면서도 그냥 정부에서 그냥 눈 감아주는 거예요. 사장들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노동조합에 어떤 그런 가입률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뭐였다는 거야? 왜 안 했어? 떨어졌다는 거야. 별로 가입하지 않았다는 거야. 뭐 그런 부분에서 그리고 노동조합이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 조직인가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그런 인식도 별로 없었다. 어?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서 지금 여러분들 학교 선생님들도 노동조합 있는 거 알아? 네. 교사 노조, 또 그전에 이제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에서 전교조, 이러한, 노동조합이 있어. 근데 그 노동조합의 교사들도 다 가입하는 게 아니란 얘기야. 자기가 가입하고 싶은 사람만 가입을 하더란 얘기야. 그래서 요즘에 근데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사람이 좀 늘어나고 있어. 교사들이. 혹시 왜 그런지 알아? 음, 요즘에 교사들이, 과거에는 교사들이 존경받고 이렇게 뭐 선생님 말이라면 다 잘 듣고 그랬었는데, 최근 들어서 그 학교 선생님한테 자꾸 막 이렇게 막 민원 놓고 막 그렇게 갑질하고 하는 그런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있다 보니까 교사들이 잘못하다가 내가 뭐해? 당하게 생겼어. 억울한 일을 당하게 생겼어. 그래서 누구의 힘을 빌려서 노동조합의 도움을 받아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노동조합을 가입하는 그런 사람들이 최근 들어서는 또 많이 늘어나는 또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아까 뭐라 그랬어? 단체? 단, 단체 단체 기본 노조. 단체 교섭권. 단체 교섭이 뭐냐? 아까 선생님 옷 좀 이쁘게 입으세요. 선생님 수업 시간에는 제발 좀 딱 알맞게 끝내주세요. 막 이런 여러분의 요구가 있다는 얘기야. 그런 요구를 여기 여러분들 6명 중에서 대표를 뽑아. 야, 우리의 대표. 그래. 싸움 제일 잘하게 생긴 휘은이가 우리의 대표를 네가 해. 휘은이가 가가지고 선생님하고 나는 노동조합의 대표입니다. 우리들의 요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옷을 예쁘게 입으십시오. 두 번째, 수업 시간을 알맞게 끝내주십시오. 세 번째, 제발 재미난 얘기를 많이 해주십시오. 막 이렇게 권리를 막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선생님이 이제 그걸 들고 그 협상이 되면 그걸로 끝나. 그 선생님이 난 그렇게 못해. 이것도 얼마나 멋진 옷인데. 야, 그리고 공부 많이 하면 니들 좋지. 어? 그리고 야, 내가 무슨 개그맨이야? 웃기려고 왔어. 공부하려고 왔지. 그리고 다 소용없어. 하고 막 안 들어줘. 이럴 때 희은이가 동지들 저 나쁜 선생님이 우리의 요구를 하나도 안 듣겠습니다. 우리의 그 강한 의지를 보여줍시다 하면서 이제 뭐해? 단체 행동을 제안하는 거야. 그 단체 행동 중에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 가장 수준 높은 단체 행동이 파업. 파업이 뭐야? 그 일 안 하고 쉬는 거. 그렇지. 그래요? 그럼 선생님 우리 말 안 들으면 그럼 우리도 그러면 안 할 거예요. 야, 우리 다 같이 모니터 끄고 그 뭐야 소리 없애고 선생님이 뭐라고 말하면 우리 아무 말도 하지 말자. 아니 우리 다 그냥 나가버리자. 이런 게 바로 뭐야? 그런 게 파업하는 거야. 파업하는 거. 그렇게 함으로써 선생님을 곤혹스럽게 하고 그래서 결국 선생님이 알았어. 그럼 내가 앞으로 옷을 뭐 좀 어떻게 할게. 앞으로 알았어. 수업은 뭐 어떻게 할게. 이렇게 이제 뭐 하도록 타협하도록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위해 끌어내기 위해서 파업하는 어떤 공동들. 그래서 가끔 여러분이 TV 뉴스에 뭐 버스가 파업을 했다는 운동, 뭐 현대자동차 직원들이 뭐 파업을 했다는 운동, 그래서 자동차 생산 라인이 멈췄다는 운동. 근데 그 파업은 노동자들의 뭐다? 권리야, 권리.
물론 파업도 아무 때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파업하기 위해서 절차를 밟아야 돼. 그러면 합법적인 그런 파업이고 그것들은 존중받아야 된다는 거야. 자, 듣다 보면 누가 좀 불리한 것 같아? 누가 억울한 것 같아? 지금 쌤이 이렇게 쭉 얘기하다 보면 누가 불리해? 사장님이 사장? 불리할 거예요, 사장님이. 지금 여러분들도 나중에 여러분이 노동자가 될지 사장이 될지 누가 알아? 자, 여러분이 사장이 되었을 때 과연 여러분들은 직원도 월급을 팍팍 올려주고 휴가도 막 응? 팍팍 주고 막 그럴 거냐고. 작업 중지 뭐 이렇게 하면 그것도 다 인정해주고 그럴 거냐고. 어? 그렇게 좋은 사장님이 되면 뭐 더할 나위 없이 좋지만 여러분들 중에 그러다 보면 나 회사 망해. 어? 직원도 월급 다 주다 보면 어떻게 회사를 운영해? 나도 돈 주고 싶지. 근데 회사에 돈이 없는 걸 어떻게 해? 그리고 회사에서 일 좀 더 할 수도 있는 거지. 뭐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 그런 점에서 봤을 때 회사 사장님 입장에서 이런 노동자들의 권리는 어떤 회사 사람 입장에서 보면 아주 뭐해? 못마땅해, 못마땅해. 그래서 막 인정을 안 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사람도 계셔. 근데 지금은 노동자들이 건강해야, 노동자들이 잘 쉬어야, 그래야 일도 더 잘하고, 그래야 회사도 더 발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점차 바뀌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라는 얘기. 그런 점에서 어쨌든 차이가 되는데 사장님에게도 뭐가 있어? 권리가 있어. 사장님에는 어떤 권리가 있냐? 직장 폐쇄권이라는 게 있어. 너희들 그렇게 못들어 할 거야? 야, 그럼 나 독서교실 문 닫아버릴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그 회사 문 닫아버릴 거야. 자, 회사가 문을 닫아버리면 어떻게 돼? 노동자들이. 다 해고 아니에요. 어? 당장 월급 못 받아갖고 먹고 살기가 어렵잖아.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직장을 폐쇄하는 거는 노동자들 입장에서도 뭐 한 거야? 좋은 게 아닌 나쁘고 거지. 나중에 우리 푸르미가 남자친구 사귀어가지고, 야, 너 있잖아. 나한테, 좀, 데이트 시간에 좀 잘 제때제때 오고, 옷도 좀 멋있게 입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더 좋은 사람을 만들어서 더 데이트를 잘 하려고 하는 거잖아. 근데 그 남자친구가, 야, 뭘 원하는 게 그렇게 많아. 우리 헤어져! 라고 얘기하면 푸르미가, 그게 아닌데, 내가 헤어지려고 한 게 아닌데, 당황스럽잖아. 이해가? 그러니까 푸르미가 그러면, 미안. 내가 너한테 그걸 꼭 하라는 게 아니라 그냥 약속 시간에 너무 많이 늦지 말라고. 그건 할 수 있어. 그리고 뭐 너 내가 사준 옷, 내가 옷 사줄 테니까 그 옷 입고 나오라고. 그건 너가 할 수 있잖아. 이러면서 이제 서로 뭐 하는 거야? 타협을 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사장님과 노동자들이 서로 타협할 수도 있고 하지만 그 서로의 의견이나 입장차가 너무 다르면 이렇게 파업이 길어질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이 책에는 그러한 여러 가지 노동자들의 권리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여러분들은 노동자도 아니다? 여러분 노동자 아니야? 아니에요. 아니야.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단체권이 없어. 너네 단결하면 안 돼. 그 단체 교섭도 하면 안 돼. 단체 행동도 하면 안 돼. 알았어? 네. 왜요? 공부하는 것도 노동 아니에요? 너네 임금을 안 받잖아. 공부하는 것도 노동하는 거 아니에요? 임금을 안 받잖아. 임금. 나한테 그럼 너네 월급을 받아? 오히려 너네가 나한테 돈을 냈잖아. 내가 엄마 노동하고 아빠가 있는 거야, 용돈 지금. 주시잖아요. 어? 내가 노동하고 있는 엄마 거야. 아빠 용돈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너네들한테 용돈 주는 건 엄마 아빠하고 너네들과 계약 관계지. 나하고 너희들하고 계약 관계가 아니야. 그리고 네. 엄밀히 말하면 내가 노동자야, 지금. 너네들이 나 고용하고 있는 거야. 내가 너희들한테 요구하고 내가 너희들 파업을 해야 돼, 지금. 네, 좋지. 선생님 파업하세요. 그럼 우리 논다, 신난다. 좋겠지. 자, 다음 주에는 책이 뭐였나? 몇 번을 얘기했는데 기억이 안 날까? 잠깐만. 다음 주에는 책이 하늘 강을 건너는 건너는 아이. 아이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강을 건너는 아이는 역사 동화고 그 책을 쓰신 분은 충북에서 선생님 하시는 지금 5학년 선생님이라는 것 같지 아마?
근데 그 반 아이들이 너무 그 속상해 해가지고 선생님이 병이 났대. 안타깝게도. 그래서 어쨌든 선생님이 직접 만나본 적은 없는데 조금 아는 선생님입니다. 해서 그 강을 건너는 아이라는 책 가지고서 다음 주에는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수업을 더 하려고 했었는데 선생님이 아까 막 일찍 끝내주세요 막 어쩌고 얘기했더니 선생님 혼자 부끄러워져가지고 수업 길게 할 수가 없네. 참. 아유, 선생님 착해 안 착해? 착해요. 착해요. 하시네요. 자, 선생님 착해요. 주말 행복하게 잘 지내시고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안녕. 다음 주엔 책이 뭐예요, 혹시? 안녕하세요. 어? 이게 다음 주엔 혹시 책이 뭐예요? 강을 건너는 아이라고 지금 선생님 금방 얘기했는데 아, 강을 건너는 아이 역사를 갑니다. 안녕. 안녕히 계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